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9월 13일 저녁 9시 30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초조하게 기다린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발표되자마자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지표의 발표의 영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자산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경제 지표는요, 단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왜냐면은 연준에서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잡기 전에는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긴축의 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요, 그야말로 전 세계 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요, 미국 8월 물가 지표를 좀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대한민국도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게다가 지금 이제 유럽과 일본의 사정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달러 강세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게다가 휘발유 가격 하락세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크게 낮아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번에 물가 지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발표 이전에요,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 4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추석이 끝난 대한민국 코스피도요, 무려 2.74%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발표된 CPI 결과는요, 8.3% 상승률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요. 자, 6월 달에 9.1%로 최고치를 찍고 7월에 8.5%, 8월에 8.3%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4%, S&P 500은 3% 가까이 급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변동성 지수도 무려 7.5%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잖아.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고 6월에 9.1%에서 2개월 연속 낮아졌는데 왜 이 난리가 났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망치보다 낮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월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형성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금융자산이 가격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다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 국제유가 하락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강한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속도 둔화가 더디게 나타났다는 것도 금융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 물가 상승세 둔화 속도가 더디면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강력한 긴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로 잡는 데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점 찍고 내려오긴 하는데 이게 조금씩 둔화되는 물가 상승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진다는 뜻이고, 그럼 고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겠네.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봤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씩 둔화되는 물가 상승률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가 나왔는데 예측치 6.1%, 그리고 전월 5.9%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자, 헤드라인 수치인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두 달 연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지표예요. 이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연준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무래도 수요 측의 인플레 압력도
같이 반영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근원 소비자 물가가 치솟네. 그럼 연준에서 더 강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근원 CPI는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물가 상승 흐름을 보면 원재료가 가격이 먼저 뛰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공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원재료 급등한 게 언제 물가에 반영이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국제 원자재 인상 부분이 1년 이상 물가에 나눠서 반영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2년 가까이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가공품과 서비스 부분에서 여전히 가격 인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근원 CPI 상승률로요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함을 확인합니다. 이미 8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과 그리고 미국 전년 대비 시간당 평균 임금에서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고용시장이 물가 상승 압력을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에요? 강한 긴축으로 노동시장 과열을 꺼트리고 물가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한마디로 더 강력한 긴축이 올 것이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당연히 그것이 금융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 지속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 CPI 바스켓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 전월 대비로도 0.5%에서 0.7% 상승률이 확대가 되고요. 전년 대비로도 5.7에서 6.2% 상승세가 확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한두 달 만에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자, 이제 시장에서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물가 피크 찍고 겁나 천천히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겁나 천천히 내려오니까 연준의 목표는 한참 아래쪽이네. 금리 엄청 올리겠네. 게다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2023년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꿀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매파적인 성향의 FOMC 멤버의 발언권이 커질 것이다. 누가 봐도 뻔하거든요. 메스터 연원 총재 기준금리 4%대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 안 내릴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매파인 블러드 총재도요. 연말에 기준금리 4%까지 올려야 된다는 부분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일단 올해까지는 당연히 진행되고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4% 초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금리가 적어도 2023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가에서는요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패드워치의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 원래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한 9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가지표 나오니까 1%포인트 금리 올리는 방안도 22%로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번 물가지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국채금리가 크게 뛰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3.42%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6월 달의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무려 20bp 뛰었어요. 3.77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오늘 한국도 국채금리 엄청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혹시 국채 투자하려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국채 투자할 때는요, 특히 장기채 투자할 때는요, 기준금리보다 약간 선행해서 먼저 매수하시는 게 좋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9월이나 10월, 11월 정도의 국채 매수 시기가 이제 끝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앞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장기채 금리는요, 기준금리보다 한참 먼저 낮아지더라고요. 자, 이번 8월 CPI로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3%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 때는 모르는데 3.25에서 3.5%까지 봐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감안했을 때 미국에서 4% 중반까지 바라보네, 대한민국도 3% 중반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2023년부터 2024년 초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때 중에서 언제가 가장 집값이 쌀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음 영상에서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닥을 찾지 마시고 만기됐을 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 집 누구나 다 필요하시죠. 그런데 하락하는 주택 무서워서 못 사시겠다면 저는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많이 쏟아지거든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갑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알짜 분양에 당첨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